한미 공군의 사상 최대 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차장, 바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죠? 맞습니다. 8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미국 최신 공군 전력이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로요. 양국 공군의 전투기가 무려 26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원래는 230대가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화성 15형,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에 30여 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할 건 역시 F-22 스텔스 전투기가 6대나 참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F-22는 가나다, 그러니까 일본 기지에서 평양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의 전투기입니다. 또 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최대 250m 밖에서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김정은의 지하 벙커, 핵 미사일 기지 등을 쥐도새도 모르게 파괴하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훈련 지난주에 뉴스 탑10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북한을 향해 출격하는 아주 특이한 주목할 만한 그런 전투기가 있죠. 바로 그라울러입니다. F-22나 35는 스텔스 기능이 있지만 F-15, 16은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울러와 함께 움직이면 귀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라울러가 실시하는 귀신 작전 수행의 원리.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6 전투기들이 북한으로 출격할 경우 선두에 그라울러가 앞서가게 됩니다. 북한의 레이더 시설들이 전파를 쏴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라울러가 방해 전파를 쏘게 되면 북한의 레이더 시설은 모두 무력화됩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라울러의 방해 전파에 가려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실시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는요, 이 그라울러 전투기가 무려 6대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는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반도 남과 북을 좌우로 눕혀놔봤습니다. 자, 그라울러 전투기 6대가 떴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라울러 전투기 6대가 떠서 휴전선 인근에서 동시에 방해 전파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 휴전선 인근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북한은 어떨까요? 레이더 기지에서 아무리 남한을 향해서 전파를 쏘아대지만 북한은 그라울러 전투기 6대가 쏘아대는 방해 전파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닷새 동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진행되는 닷새 동안은 못 듣고 못 보는 깜깜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비질런트 에이스의 6대의 그라울러가 만든 엄청난 위력의 이 성능,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는 3대 정도로 가능하죠. 3대만으로도 왜냐하면 가능하다고요? 6대가 교대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 정도로 가능하고, 이 6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개 항모 전단에 탑재되어 있는 그 그라울러가 통째로 그냥 여기 온 겁니다. 항모는 지금 다 떠나고 없지만 이 항모 전단에 있는 6대가 지금 통째로 다 온 건데, 세대 정도가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부터 강원도 일부까지는 완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되고, 그래서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한 260대 정도 F-22, F-35, B-1B, 또 B-2도 왔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정말 답답해서 환장할 지경이겠죠. 왜냐하면 북한 군부에서도 총참모부에서도 이 비질런트 에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보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260대가 와서 하루에 3번, 4번씩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각각 그럼 하루에 1000번 정도, 1000대 정도의 전투기가 무슨 임무를 하고 내려가는 것인데 과연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떠서 A라는 전투기가 한번 떠서 1시간 만에 착륙했다. 또는 B라는 전투기 한번 떴는데 2시간 만에 착륙했다. 그럼 굉장히 장거리 작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방송 중에서 가장 이 군사 분야에 정통한 이 뉴스 탑10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남한 방송을 보는 것밖에 없겠군요. 특히 그중에서도 뉴스 탑10. 뉴스 탑10을 좀 눈여겨봐야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그라울러 전투기 6대, 3대만으로도 충분한데 6대가 상공에 떠서
북한의 모든 레이더 정보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라울러 6대 바로 뒤에 이 뒤쪽에 방금 말씀하신 260여 대의 한미 연합군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라울러 전투기가 선두에 서서 AGM-88 미사일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를 모두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랩터, 번개, 제이댐 미사일을 가지고 적 지휘소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폭기,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전투기들이 모두 총투동하고요. 그 뒤에서는 E3 센트리와 E8 조인트 스타스, 이 정찰기들이 공중 지휘를 벌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죠. 조인트 스타스. 동시에 600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선별해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투기들이 계속 공중에 머물 수 있도록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이 전투기들이 5일 내내 우리 한반도 상공을 돌면서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김종국 실장님, 지금 이 전투기들이 다 뜨는 것, 물론 훈련의 일환이지만 이게 그냥 훈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네, 현재 260대 네. 전투기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현재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훈련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태의 훈련 전력으로 그대로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 작전을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참수작전뿐만 아니고 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네.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이제 저장되어 있는 화학무기 저장 시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장사정 포대든가 북한의 중요한 전략 목표 한 700개를 한꺼번에 다 불겨부실 만한 엄청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이라는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 김정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한미 공군의 최상의 전략 무기들이 닷새 동안 어디든 언제든지 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의 속을 모르니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모를 때 가장 두려움이 극대화되죠. 오늘 이 훈련과 관련된 국방부 브리핑을 들어봐도요. 이 극비 사항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자들 답변에 돌아오는 대답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적기 침투 차단하고 북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다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 어떻게 뭐 하는 건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 작전 능력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 계획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세부적인 임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군사 옵션이나 아니면 뭐 전면전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한미 공군의 그런 작전 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미 7공군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뭐 인원하고 대수 정도를 전체적으로 밝힌 바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자, 김정은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조급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런데 지금 북한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측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화성 15형을 싼 직후 이 상황에 핵 보유국으로 빨리 인정해달라. 그러면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카드를 던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의 하원 대표단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대표단이 김영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죠.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들은 네. 얘기를 하면서 전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북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도발하는 이유, 그리고 화성 ICBM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땡겨내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을 그대로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왜 그렇게 조급해지는지 이번 훈련에서는요, 700개의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목표 지점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시설인지 조금 전에 김정국 시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신인균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 목표 지점, 폭격할 목표 지점을 700개를 잡아놨어요. 네. 바로 이제 전쟁, 아까 이제 뭐 공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 연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실제 전쟁하는 때 다 표적이 되어 있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리원, 황해도 사리원하고 강원도 원산에 있는 SA5 기지를 제일 먼저 없애고 나서 네. 그다음에 수도권 휴전선 전방, 평양, 영변 이런 데 이제 산계되어 있는 탐지거리 50km, 사정거리 50km짜리 SA2 네. 미사일 기지들을 없앱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북한 하늘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마음대로 이제 들어가서 장사정포 진지, 통신기지, 또 네. 유류저장고,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핵시설, 영변 핵시설, 네. 스커드 미사일 기지, 노동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때리는데 그게 700개 정도. 그 700개가 다 핵시설은 아니고 네. 700개를 없애면 김정은의 명령이 해당 단위 부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명령체계 다 차단돼서 전쟁 능력이 차단되는 게 네. 700개거든요. 그래서 260대 이 전투기가 하루에 지금 한 3번 정도 뜰 거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3번에서 4번 정도 뜹니다. 1번에서부터 수천 번까지 다 리스트가 돼 있어가지고 아하. 공군 전투기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전쟁 딱 하면 나는 이거 해서 바로 첫 번째 임무는 SA5 기지야. 네. 가는데 함 2발, 네. 암람 2발, 제이담 2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폭격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다 해서 그걸 전부 다 몇 번 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은 훈련하다가 진짜 하자라고 할 수, 지금 하진 않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을 사실은 조금 전에 부정하지 김종국 실장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여차하면 지금 이 상황에선 그냥 이대로 실전을 치러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그냥 훈련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짚어주신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북한 김정은을 두어서는 안 된다.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as inherent authority as commander-in-chief, has the ability to strike North Korea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But this discussion needs to happen among ourselves. Are not feeding him the truth about the place that he finds himself, how precarious his position is in the world today. I think it's increasing every day, which means that we're in a race, really. We're in a race to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김종국 실장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선제 공격 카드 목소리가 최근에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선제 공격을 하겠다. 네. 전쟁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창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여론을 또 만들어야 또 전쟁할 수 있으니까 미국 국민들에서 사전에 그런 그 예방적인 차원, 예방 투자를 넣는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탑10의 패널들께서 이런 분석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이런 현상이 날 것이다.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할 것이다. 만약에 주한미군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전쟁에 가장 임박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훈련 내용인 거죠? 훈련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네. 주한미군 가족이 만약에 한국을 떠난다면 미국이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 소청도 해역 근처에서요. 이번엔 화물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화물선이 침몰해서 3명이 지금 실종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했던 낚싯배 전복 사고와는 또 다른 사고입니다. 벌써 연 이틀째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또 해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을 해서 3명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혹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 풍랑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해서 3명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화물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일 것이기 때문에요.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난파가 되거나 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화물선에는 10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7명은 구조가 됐다는 속보 내용입니다. 3명은 아직 실종인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수온이 인천 지역은 6도에서 7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수온이 21도 아래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장 3시간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어제 어선 전복 사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글쎄요, 3명, 실종된 3명, 과연 안전하게 구조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물선이 인천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3명이 실종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저희가 상세히 더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야기 나누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한미국 가족이 철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전쟁이 임박한 징후다 했는데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도 한반도 위기론이 높아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대피 훈련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우려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이지에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를 한 것들이 계속 일본 이지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베 정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일본의 어떤 그 안보 위협을 더욱더 올리고, 그것을 이제 지지도,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와의 어떤 그 명분, 그 네.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그 북한이 일본을 핵 공격하려는 어떤 그 지구보다는 좀 더 강하게 지금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차원에서 내년 1월 달에 네. 도쿄 도심에서 네. 핵 대피훈련을 한다. 아하. 이것은 사실은 일본 도쿄를 핵 공격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는 네. 이것을 자신들의 헌법 개정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네.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J 얼럿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이 대피 훈련 그리고 대공 훈련은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들어가서 현재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태의 훈련 전력으로 그대로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 작전을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참수작전뿐만 아니고 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화학무기 저장시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장사정 포대든가 북한의 중요한 전략 목표 한 700개를 한꺼번에 다 불겨부실 만한 엄청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이라는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 김정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한미 공군의 최상의 전략 무기들이 닷새 동안 어디든 언제든지 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의 속을 모르니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모를 때 가장 두려움이 극대화되죠. 오늘 이 훈련과 관련된 국방부 브리핑을 들어봐도요, 이 극비 사항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자들 답변에 돌아오는 대답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 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적기 침투 차단하고 북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다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 작전 능력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 계획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파를 쏴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라울러가
방해 전파를 쏘게 되면 북한의 레이더 시설은 모두 무력화됩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라울러의 방해 전파에 가려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실시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는요, 이 그라울러 전투기가 무려 6대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는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반도 남과 북을 좌우로 눕혀놔봤습니다. 자, 그라울러 전투기 6대가 떴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보시겠습니다. 그라울러 전투기 6대가 떠서 휴전선 인근에서 동시에 방해 전파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 휴전선 인근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북한은 어떨까요? 레이더 기지에서 아무리 남한을 향해서 전파를 쏘아대지만 북한은 그라울러 전투기 6대가 쏘아대는 방해 전파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닷새 동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진행되는 닷새 동안은 못 듣고 못 보는 깜깜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비질런트 에이스의 6대의 그라울러가 만든 엄청난 위력의 이 성능,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는 3대 정도로 가능하죠. 3대만으로도 왜냐하면 가능하다고요? 6대가 교대로 네.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3대 정도로 가능하고, 이 6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개 항모 전단에 탑재되어 있는 네. 그 그라울러가 통째로 그냥 여기 온 겁니다. 항모는 지금 다 떠나고 없지만 이 항모 전단에 있는 6대가 지금 통째로 다 온 건데, 네. 3대 정도가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부터 강원도 일부까지는 네. 완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되고, 그래서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한 260대 정도 F-22, F-35, B-1, B, 또 B-2도 왔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정말 답답해서 환장할 지경이겠죠. 네. 왜냐하면 북한 군부에서도 총참모부에서도 이 비질런트 에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일보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260대가 와서 하루에 3번, 4번씩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네. 각각 그럼 하루에 1000번 정도, 1000대 정도의 전투기가 무슨 임무를 하고 네. 내려가는 것인데 과연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떠서 네. A라는 전투기가 한번 떠서 1시간 만에 착륙했다. 또는 네. B라는 전투기가 한번 떴는데 2시간 만에 착륙했다. 그럼 굉장히 장거리 작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네.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방송 중에서 가장 이 군사 분야에 정통한 이 뉴스탑10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남한 방송을 보는 것밖에 없겠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뉴스탑10. 뉴스탑10을 좀 눈여겨봐야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그라울러 전투기 6대, 3대만으로도 충분한데 6대가 상공에 떠서 북한의 모든 레이더 정보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한미 공군의 사상 최대 규모 연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바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죠? 맞습니다. 8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미국 최신 공군 전력이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로요. 양국 군군의 전투기가 무려 26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원래는 230대가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화성 15형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에 30여 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네. 이걸 주목해야 할 건 역시 F-22 스텔스 전투기가 6대나 참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F-22는 가나다, 그러니까 일본 기지에서 평양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의 전투기입니다. 또 네. 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최대 250m 밖에서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네. 그리고 유사시에 김정은의 지하 벙커, 핵 미사일 기지 등을 지도새도 모르게 파괴하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훈련 지난주에 뉴스 탑10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북한을 향해 출격하는 아주 특이한 주목할 만한 그런 전투기가 있죠. 바로 그라울러입니다. F-22나 35는 스텔스 기능이 있지만 F-15, 16은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울러와 함께 움직이면 귀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라울러가 실시하는 귀신 작전 수행의 원리.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6 전투기들이 북한으로 출격할 경우 선두에 그라울러가 앞서가게 됩니다. 북한의 레이더 시설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라울러 6대 바로 뒤에 이 뒤쪽에 방금 말씀하신 260여 대의 한미연합군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라울러 전투기가 선두에 서서 AGM-88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를 모두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랩터, 번개, 제이덴 미사일을 가지고 적 지휘소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폭기,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전투기들이 모두 총출동하고요. 그 뒤에서는 E3 센트리와 E8 조인트 스타스, 이 정찰기들이 공중 지휘를 벌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죠. 조인트 스타스. 동시에 600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선별해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투기들이 계속 공중에 머물 수 있도록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이 전투기들이 5일 내내 우리 한반도 상공을 돌면서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김종국 실장님, 지금 이 전투기들이 다 뜨는 것, 물론 훈련의 일환이지만 이게 그냥 훈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네, 현재 260대 전투기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로 북한